이것은 9 자체보다는 9를 이 숫자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야만 일반항이 보입니다. 9는 10에서 1을 뺐습니다. 그지? 99는 100에서 하나 뺀 거야. 100에서. 그러니까 10의 제곱에서 하나 뺀 거야. 1000 빼기 1이야. 이렇게 쓰면 보입니다. 일반항 써봐야지. 일반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쓴 거니까 일반항 모양은 당연히 딱 이 모양인데 요절이 오는 숫자가 바뀌었잖아. 1, 2, 3. 첫 항이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n번째 항은 n이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항 a에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한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딱히 이름이 없지. 마이너스 1이 없으면 등비 수열일 텐데 이 붙어버리면 이게 등비가 아니지. 그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다만 등비 수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질문이 SN이야, SN. SN이라는 것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A1, A2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식정연한 소리 아니야? 넣어봤어. 첫째 항, 여기도 쭉 넣어봤습니다. 첫째 항은 10에서 1을 뺀 거야. 둘째 항은 10의 제곱에서 1 뺀 거야. 셋째 항은 10의 세제곱에서 1 뺀 거야. 하다가 n번째 항은 10의 n제곱에서 1 뺀 거야. 이거를 정리만 하면 됩니다. 현재 괄호 몇 개 적었겠어? 괄호? 몇 개 괄호 있겠어? 당연히 n개지. n개 괄호.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1 몇 개 붙었겠어? n개 붙었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정리하면, 아니, 커플을 좀 지으면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n제곱까지는 따로 정리하시고 마이너스 n 하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 n개니까. 알겠죠? 여기는 등비수열 합이지. 첫째 항도 10이고 공비도 10이죠. 따라서 공비 10에서 하나 뺀 것 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공비 10의 항수가 n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n을 뺐다. 요거야. 요건데 이제 여기 좀 통분해서 정답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9분의 여기는 전기할게 이렇게. 그러면 10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 마이너스 n이 9 위에 올라와. 마이너스 9n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SN을 쓰는 게 보통의 이제 정답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지금 99999가는 저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거를 잘 연습을 해야 이런 문제들을 풀 건데,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어. 이렇게 되면 뒤에는 그냥 하면 되고 일반항을 좀 더 연습해 볼게. 너네한테 4 가는 그런 수열의 일반항 한번 찾아봐. 9가 아니고 4 가는 수열의 일반항. 99999가는 이 수열하고 이 수열의 관계를 좀 관찰하면 될 겁니다. 9가 4가 됐고 99가 44가 되고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봐. 중간 과정을 하나만 더 적어줄까? 자, 111 가는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 99999가 1111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곱하기 9분이라는 거야. 나누기 9. 다 9로 나눈 거야 다. 맞지? 이것도 9로 나누면 돼. 일반항이 9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랬다가 이 11 가는 수열이 4 됐다는 얘기 다시 뭐 한 거야? 곱하기 4한 거야. 여기다 4배를 해서 9분의 4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제 중간 111을 가는 거를 좀 징검다리 삼아서 거쳐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 9 가는 거여서 4 간다는 얘기는 9로 나눴다가 4 곱한 거니까 잘 보면 9분의 4 곱한 거야. 9분의 4. 그러니까 여기다가 9분의 4 곱해가지고 나온 게 얘야. 여기 보이잖아.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일반항을 적을 수 있더라.
배웠다. 나중에 봤을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96번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수열 AN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N에 대해서 S3N 나누기 SN 이것이 7이라고 써졌다. 그다음 SN분의 SEN 부르네 질문. 그다음에 R은 1보다 크다고 그랬다. 여기까지는 합공식을 써보라는 얘기겠다, 그치? 번분수식이라 좀 귀찮긴 한데 이건 그냥 씁시다. Sn은 1-공비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R의 n제곱이지? 그지? 그거 분의 S3에는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뭐야? 이 자리가 1-R의 3n제곱 들어가야지 원래 이 자리에? 이걸 저번에 연습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반해버려. 1-R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더하기 R의 n제곱의 제곱 2n제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S3이냐?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번분수니까 요 1-R A 1-R n제곱 이게 그대로 약분되죠, 이렇게? 다? 그지? 밑에 다 사라졌잖아. 요거만 나왔잖아. 이 식은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 더하기 R의 2n제곱으로 정리가 돼. 그 결과를 7로 준 겁니다. 7. 이거 풀어주면 이제 R n제곱 보시는 거지. 자, R의 2n제곱 더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6이 0이야. 얘는 R의 n제곱의 제곱이다. 따라서 R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R의 n제곱은 마이너스 3이거나 2일 건데 R이 1보다 큰 수였기 때문에 음수로는 안 나오겠지? 그치? R n제곱은 2야. 그래서 자, 질문 A 찾아라거든. 얘도 똑같아. 이거 하는 것처럼 그대로 써야 됩니다. S에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고 SE는 1-R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R의 2n제곱인데 얘도 인수분해자는 소리야.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이 부분이 그냥 사라집니다.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았어. 결과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이고 R n제곱이 2니까 답은 3이란 소리야. 별건 아니야. 그 합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고 1-R의 3n제곱 안에 1-R n제곱 들어있다. 인수분해할 줄 알고 하면 다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79번 97번 자, 등비수열 AN 에 대해서 1항, 2항, 3항에서 n항까지 더한 게 얼마? 근데 그 뭐 SN이겠다, 그치? SN은 36이고요. A의 n 플러스 1부터 빠짐없이 A2n까지 되있지? 그것은 SEN-SN인 거 보이지? 그거 18이란 소리야. 그 다음 A의 EN 플러스 1부터 빠짐없이 A3n까지네. 질문은 S3n에서 마이너스 SEN을 한 결과를 물었던 거지? 그치? 뭐 그렇게 정리가 돼. 그치? 등비수열. 또 이 얘기, 이런 얘기들이야 또 열심히. 자, SN은 1-공비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공비의 n제곱 여기까지 36이고 여기 지금 SE 빼기 SE인데 이 SE는 36이야 지금 36. 그럼 SEN이 넘어가면 54겠죠? 그치? 그래서 SEN 적는다. SEN은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 2n제곱인데 인수분해 합시다. R n제곱에 R의 1 플러스 R n제곱 이렇게 여기까지가 54란 소리야. 근데 이제 요 모양하고 요 모양 똑같잖아. 이게 36이야 36. 이제 그럼 여기 1 플러스 R n만 남을 거거든. 거기까지가 36으로 나눠서 36분의 54니까 2분의 3 나와. 그래서 R의 n제곱이 2분의 1이겠네. 그치? 자, 구했고 자, S3n 빼기 S1인데 S2는 54니까 결국 S3n 구해서 54를 빼라는 소리거든. S3n 물은 거야 지금. 자, S3n 구한다. S3n은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3n제곱인데 인수분해해서 쓰겠죠? 이렇게 R의 n제곱 구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처리 안 됐다. 이 부분은 근데 여기 나왔잖아. 그대로 36. 이거 36이야. 똑같이. 그래서 36이고 곱하기 얘인데 이 부분은 1 더하기 R n제곱 2분의 1이야. 그 다음 그거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겠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냥 분배할게. 분배하면은 36이고 분배하면은 18에 9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54고 64가 나오겠다. 63에서 54를 빼라. 답은 9인가? 오케이. 별건 아니다. 합공식을 잘 기억하고 다른 방법만 좀 기억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다음에 598번. 자, 등비수열 AN은 등비수열. 그리고 첫 장 때는까지 SN에 대해서 식을 주는데 SN 플러스 3에서 SN을 뺀 결과가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했네. SN끼리 뺐는데 문자가 들어갔다, 그지? 근데 이때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서 열심히 할 수 있긴 한데 n 플러스 3과 n의 관계를 봤을 때는 S끼리 뺐을 때 몇 개 안 남아. S, n 플러스 3이라는 거는 A1부터 A의 n을 더하고 여기다가 A의 n 플러스 1과 A의 n 플러스 2와 A의 n 플러스 3까지 더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SN 플러스 3이야?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그치? 여기서 SN 뺏는 건데 SN 이거야 이거. 이거 3개 남는 거야 그냥. 이해되지? 따라서 이거는 이제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3으로 좀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이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물어본 건 뭐냐? 물어본 거는 A4 물었지? A4니까 AR 세제곱 물었네. A와 R을 찾아라. 이거를 다 A와 R을 바꿔보자. A n 플러스 1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하나 뺀 n제곱, 그 다음에 또 A 곱하기 R의 하나 뺀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 R의 n 플러스 1제곱까지 볼 수 있지? 그치? 얘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식을 최대한 정리해보자. 최대한 정리. 자, 일단 A도 묶이고 R의 n제곱도 묶이는 거 같지? A와 R의 n제곱 묶인다. 그래서 얘를 A, R의 n제곱 묶을게. 1로 들어가고 여기 뭘로 들어가? R 하나 들어가고 여기 R제곱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돼 있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지수볼 여기 이 둘 관계를 봐봐. 여기 확인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n의 위치는 R이야. n의 위치는 R. R은 3일 수밖에 없어. 혹은 이 자리를 분리를 해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이야. 13 곱하기 3분의 1 빼서 3분의 13을 쓰시고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 R의 n제곱이랑 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R은 3이야 그냥. R은 3. 자, 그럼 그 외 부분 정리해봐. 그 외 부분. A 곱하기 1 플러스 R 3. 그 다음에 R제곱 9. Rn제곱 빼고 지금 정리하는 거죠. 약분 잠깐 시키고 그 결과가 3분의 13 나와야 됩니다. 여기 13이네. 13. A가 3분의 1이네. 이렇게 A와 R을 구하고 대입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R 3의 세제곱이다. 답은 뭐 9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지금 SN 풀 3에서 SN 뺀 결과는 합공식을 차로 가는 느낌보다는 왜 합공식이 불편하잖아. 그 둘을 빼면 또 더 불편할 거니까 봤을 때 이게 항만 딱 3개 남는 구조가 돼. 등비수열은 합보다는 일반항으로 다루는 게 아무래도 편하니까 저런 전략을 택한 겁니다. 599번까지는 할게. 2분의 1과
8 사이에 n개 수를 껴놨다. 이렇게 껴놓고 나서 이 수열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를 이룬대. 갈 때 계속 r을 곱하는데 r은 양수라고 했네. 그 다음에 이 수열의 모든 항의 곱이 510이래. 그리고 A4가 뭐냐? A4 여기 있지? 모든 항의 곱이 510이래. 이건 다 곱하라는 얘기야. 합이 아니야. 곱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처리할까? 공비를 이용해서 다 바꿔주는 게 좋겠지 않나? 얘는 2분의 1 맞고 그대로 쓰시고 A1은 2분의 1에 R 곱한 거야. 2분의 1 R. 2분의 1 곱하기 R이야. A2 다시 한번 처음 쓸게. 2분의 1에 2분의 1 R에 그다음에 2분의 1 R 제곱에 2분의 1 R 세제곱에 2분의 1 R 제곱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개수는 몇 개지? 개수는 원래 n 두 개인데 n이 껴 거니까 n 플러스 4개야. 맞지?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의 곱이야. 곱.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끝난 거 보자. 마지막 끝난 게 8이긴 한데 이것도 이 같은 모양으로 써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얘가 n 플러스 2번 짱이잖아. 그럼 공비에 대해서 n 플러스 1 제곱한 거겠지? 그지? 그리고 그 값이 8과 똑같기도 하죠. 그지? 마지막 끝난 항이고 이게 이 둘은 같은 거야. 이 식에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R은 n 플러스 1제곱까지는 일단 16인 거는 확인되겠다. R과 n이 각각 얼마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의 곱을 생각해야 돼. 모든 항의 곱. 모든 항의 곱은 그냥 차례대로 쭉 곱해봐. 그냥 쭉 곱해봐. 그러면 이제 개수가 n 플러스 2개니까 모든 항에 2분의 1 붙은 거는 보이지? 2분의 1이 n 플러스 2개가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n 플러스 2제곱 쓰시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다 R에 관한 얘기잖아. R. 그럼 이제 곱할 거니까 R은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n 플러스 1까지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에 더해지겠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더하기 점점점에서 더하기 n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알겠어? 이걸 다 곱할 거니까 한 개수만큼 2분의 1 있을 거니까 처리하고 R은 지수가 1차부터 2차, 3차에서 n 플러스 1차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것들을 다 더해준 게 지수가 된다. 자, 그러면 또 불편한 여기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을 생각해봐. 1 더하기 2 플러스 n 플러스 1. 어차피 등차수랍이야 이거. 등차수랍. 그럼 2분의 이게 마지막 아니고 첫 장이야. 한 개수는 n 플러스 2겠지? 곱하기 첫 장과 끝항의 합은 n 플러스 2겠죠? 이게 이제 이 지수를 다 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에 n 플러스 2제곱 곱하기 공비에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게 510이라고 그랬지? 자, 여기서 이게 사용돼야 되겠지? R의 n 플러스 제곱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대신에 이렇게 바꾸자. R의 n 플러스 1제곱의 2분의 n 플러스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앞에 좀 쓸게.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2분의 1의 n 플러스 2제곱에 요 R의 n 플러스 1제곱이 16이거든? 16? 그래서 얘를 16에 n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치? 근데 n 플러스 1가 똑같으니까 좀 묶어내고 싶고 2분의 1만 안에 넣어봐. 16에 2분의 1 중에 4니까 이거는 4의 n 플러스 2제곱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2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결합을 해. 2분의 1 곱하기 4의 n 플러스 2제곱이 되겠지? 즉 2의 n 플러스 2제곱 되겠지? 여기까지가 510입니다. 좀 다루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다. 불편하긴 하네. 어쨌든 정리됐지? 얘가 2의 9제곱이니까
n 플러스 2가 9겠고 n은 7이겠지? n은 7. n은 7. 여기 7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r의 8제곱이 16인 2의 4제곱이야. 그럼 r이 뭐냐고 그러면 2의 2분의 1제곱이지? 양변에 8분의 1제곱? 루트 2겠지? 루트 2. 자, 질문 A4니까 A4는 첫째 양이 얼마야? 첫째 양이 여기 2분의 1로 가야겠지? 네. 아니, 조심해야겠다. A4는 얘야, 얘. 그러면 2분의 1을 첫째 양으로 봤을 때 얘는 다섯 번째 양이다. 조심해야 돼. 다섯 번째 양. 얘가 첫째 양으로 볼 거니까 지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공비 R의 4제곱입니다. 다섯 번째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루트 2에 대해서 4제곱 해주면 답은 4를 이루면 2가 나오나? 2? 이렇게 되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조심할 게 넷장이라는 게 얘를 첫 장으로 봤을 때는 A4가 다섯 번째 장이야. 그런 걸 잘 봐야 된다. 마무리 끝. 덮고 RPM. RPM. 자, 124쪽까지 유형 문제 질문 있습니다. 자, 124쪽까지 중에 질문. 자, 124쪽까지 중에 질문. 얼마했니? 부분 거의 다 못했구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그냥 앞으로 돌아가고 유형 문제까지만 마무리합시다. 유형 문제까지만. 유형 20번부터 유형 29번까지 볼게요. 8개냐? 8개에 대해서 맨 아래 문제 위주로 쭉 풀 테니까 같이 봐. 자,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인데 R은 음수다. 그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을 줬네. 바로 바꾸자. 첫째 항은 뭐 A, 셋째 항은 AR 제곱, 여기까지가 15겠고, 셋째 항 AR 제곱, 다섯 번째 항 AR 제곱, 여기까지가 60이다.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S심 들었네. 여기서 최대한 뽑아내는 얘기고, 지금 번호가 1번, 3번, 그 다음에 3번, 5번이죠? 항도 두 개. 그러면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니까 아래에서 아래식을 묶어내는 이유는 이제 위에 있는 A 플러스 AR 제곱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비교하면 R 제곱을 묶어내겠죠. R 제곱 묶어냈더니 1 플러스 AR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요 값이 얼마야?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15야, 15. 그렇게 한 게 60이 나왔대. 그러면 R 제곱이 4겠지. 그지? R 음수지?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R이 구해지면 이제 A도 구해야 됩니다. 집어넣자. 쉬운 데다가 A 더하기 AR 제곱. R 제곱이 4니까 4A야. 여기까지가 15에
5a가 15니까 a는 3이겠지? 다 구했지? 뭐 a와 r 구했으면은 다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 플러스 2겠죠? 분의 첫째 항 3 쓰시고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에 대해서 10제곱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여기 3, 3 납분 되겠다, 그지? 결과는 1에서 마이너스 2에 10제곱 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1023이겠지? 겁나 쉽네. 이제 다음 문제 901번이 좀 어려울 건데 많이들 3이기도 하고. 자, 901번 도전해봐. 등비수열의 역수죠. 그치? AN이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을 역수 취한 놈들을 덧셈을 했대. 하나 기억할 게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면 그 역수인 AN 분의 1도 등비수열입니다. 이유가 뭐냐? 어렵잖아. AN을 내가 A에 R에 N-1을 뒀어. 역수 AN분의 1을 생각해봐. 요거 분의 1. 그럼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에 N-1을 됩니다. 정확히. 그냥 분수 취하면 A에 R에 N-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A분의 1 곱하기 요거 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쪽도 R분의 1에 N-1제곱이야. 그래서 등비 수열을 역수 취한 수열은 여전히 등비 수열이고 그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이 원래 있던 등비 수열의 역수가 되고 그 새로운 등비 수열의 공비도 원래 등비 수열의 역수가 된다가 밝혀진 사실이야. 등비 수열 역수 취해도 여전히 등비 수열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수열 AN에 대해서 하는 말은 A는 등비 수열이다까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역수수열, AN의 역수인 AN분의 1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한 얘기야. 그 수열이야. AN분의 1이라는 수열에 한 얘기야. 다 T가 다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을 두고 푸는 것보다는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직접 두고 푸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AN분의 1이라는 이 새로운 이 수열을 일반항을 첫째 항 A 곱하기 R에 MR 이렇게 두자. A로 가지 말고 AN의 식을 통해서 역수를 취하지 말고 어차피 그게 등비수열이니까 이 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놓고 이 수열의 공비를 R로 두자. 그러면 편하죠.
그지? 그러면 그냥 이 값은 뭐야? 이 값은 이 AN분의 1이라는 그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요놈 SN이야, MSN. 이해되니? 그렇게 이해하면은 많은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AN의 식을 이렇게 두고 시작하면 많이 불편하고 역수를 두고 풀면은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랑. 알겠죠? 그럼 T3라는 것은 이 수열이 1항부터 3항까지 합일 거니까 1-0B R 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R 세제곱이야. 여기까지가 4분의 1이다. T6도 비슷하게 1-R분의 A 곱하기 1-R 여섯 제곱인데 인수분해하겠죠. A의 1-R 세제곱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 정리하고 요 값이 4분의 1이야. 얘랑 똑같으니까 내가 4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인데 그 결과를 1로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얘가 지금 4라는 얘기거든. 4 그럼 R 세제곱이 3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 질문 T9를 구하라. 자, T9는 1-0B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9제곱이고 인수분해하겠지? 1-R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에 R 6제곱 하겠지? 따라서 요 값이 지금 4분의 1로 가져올 것이고 뒤에는 1 플러스 R 세제곱은 3이고 6제곱은 3의 제곱이고 이렇게 정답은 4분의 13이다. 됐지? 등비수열은 역수취해도 등비수열이란 사실. 그 다음에 904번부터는 뭐 별로 안 어렵네 보니까. 904번, 7번, 10번. 그냥 풀자. 내가 풀자. 904번은 등비수열이야.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라면 양수로 시작해서 부호가 바뀌지 말라는 소리야. 뭐 비례식 준 거니까 뭐 외항의 곱부터 할까? 4 곱하기 A1, A2합, A 더하기 AR 등비수열 까지가 1 곱하기 A3, A4합 그럼 AR 세제곱 또 AR 제곱 곱하기 AR 세제곱.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얘가 나오게 하려면은 A가 나오게 하려면 R제곱 붙겠죠? R제곱 묶어내면서 A 플러스 AR이야. 요거 지워지기 쉽게 약분. 모든 항이 양수니까 항이 양수면 이거 양수란 게 보자면 됩니다. 그러면 4가 R제곱이야. 근데 R은 양수니까 R은 이겠지 그럼. R 됐고 마지막 질문은 SN 그리고 R은 구하지만 A는 못 구한다. 약분돼 버렸기 때문에 SN은 1-R분의 R이 2니까 씁시다. R-로 가자. R 2-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인 2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SN. 크다. 100 곱하기 첫째 항인데 뭐 첫째 항이 그냥 A인 거야. 이거를 만족한 n의 범위 얘기고 A는 약분하면 되겠지. 양수기 때문에 뭐 구동 안 바뀝니다. 이거 뭐 1이고 이렇고. 이 n제곱 마이너스 1이 100보다 크네. 그럼 이 n제곱이 101보다 크겠네. n이 몇이겠어? 7이겠지 7. 2의 7제곱이 120이니까. 아주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907번 읽어. SN을 줬는데 K가 들어갔죠? 그 수열은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뜻하고 있는데 SN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열 AN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어떻게 하죠? 기억이 날 사람은 나고 안 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나겠지. S제로가 여기다겠지. S제로는 3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K이고 이게 0 나오려면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지? 5초 컷.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첫 항부터 규칙이다. S제로 여기다. 어? 딱 48시간 전에 아니 46시간 전에겠다. 그 다음 910번 어떤 N각형의 내각 크기는 공차가 2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N각형이 있다고 치면
보시면 가장 작은 각이 20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20D를 더해서 20 더하기 D, 20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가 봐. 내각 크기가 공차가 20이지. 하여튼 내각은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A와 D로 쓸게. A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래. 근데 D가 20이란 말이지. D가 20. 그리고 N각형의 가장 작은 내각 크기가 54. 가장 작은 얘가 54도 돼. 제일 작은 게. A는 54겠다, 그지? 그러면 이런 각이 N개 있을 거 아니야? N개. N각형의 각을 갖다가 크기 순으로 썼다 치면은 굳이 안 쓸 건 없는데 각이 N개야. 그지? 그러면 N을 구하라는 말은 몇 각형인지 물었잖아.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N각형의 각의 크기들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줬고 가장 작은 각 얼마? 커지는 규칙도 줬잖아. 그럼 이거는 N각형의 모든 내각의 통합을 통해서 하는 말 맞지? 또 혹시 카드 가져온 사람 있으면 이거 그냥 갑니다. 각을 차례로 쓰게 되면 54도, 그 다음에 54 더하기 20도, 그 다음에 또 20도에서 74라고 쓸까? 그 다음에 이제 94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N각형이니까 이게 각은 N개 나와야 돼. 이게 아직 N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책 중에서 N각형의 내각의 총합, 모든 내각의 총합 혹시 기억나니?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 이런 거를 일반화시켜서 만든 식이 하나 있는데 중1 때쯤 배울 것 같아. 중1, 중2? 예. 기억나? 만들어봐. 기억 안 나도 만들어봐. 만들어내면 이 문제를 맞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틀려야 되잖아. 대충 어렴풋이 기억날 텐데. 삼각형에서는 당연히 180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사각형에서는 360 정도는 알고,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 알고 있니? 세영 얼마 이거?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 540도 맞니? 맞죠? 유도 과정 자체는 쪼개면은 삼각형 두 개니까 여기 더하면 180, 여기 더 180이잖아. 이걸 다 더한 게 사각형 내각의 총합이니까 삼각형 두 개 들어가서 이게 180의 2배 처리가 되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하면 3개로 되잖아, 3개. 여기도 그러니까 180의 3배죠. N각형에서는 내각의 총합이 어떻게 써져야 돼? 당연히 180 곱하기 몇이긴 할 텐데, 그 관계가 N이랑 관계를 봐봐. N이 3일 때 곱하기, 4일 때 곱하기, 5일 때 곱하기 3. N일 때 N-1인 거 확인돼? 이게 일단 생각하면 되겠지. 아마 내가 하기 전에 아마 설명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결과가 이걸로 나와야 돼. 따라서 첫째 항이 54, 공차가 20, 이 등차 수열의 Sn이랑 대략까지 합이 얘랑 똑같다라는 말인 거지.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합공식을 통해서 2분의 항 개수는 N개, 첫째 항의 2배, 108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20이었죠? 여기까지가 Sn이고 그것이 180 곱하기 N-1이랑 똑같게 된다. 이거죠. 그냥 풀면 되겠지 지금부터. 계속 짬나네. 여기 요거 여기
그래서 이 안에서 2로 나눌게. 2로 나누면은 이 안에가 54 더하기 2로 나누면 10 곱하기 n-1이거든. 전개하면 10n 플러스 44죠. 여기까지가. 이것이 180n-360이겠다. 얘를 풀어주면 되겠지. 10n제곱에 이게 44n인데 이게 넘어와야 돼. 마이너스 136이니까 그치? 그다음 넘어와서 플러스 360은 여기다가 되겠네. 뭐 10의 배수도 뭐 짝수냐? 일단 5로 나누자. 5n제곱 마이너스 68n 그다음에 플러스 180 이거 푼 거야? 인수분해 짱 나겠다 그지? 1, 5에 봐야겠다. 10하고 18인가 봐. 이렇게 하면 50 나오고 18 나오네. 이제 50에 18 남아. 그러면 50에 18이니까 68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 n에 있으니까 n의 값은 10 아니면 5분의 18로 나올 건데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n은 10이다. 그치? 인수분해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지. 막상 풀려고 그러면 객관식이면은 보기에 있는 답을 넣어서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게 좀 낫겠고. 그 다음에 이제 913번과 916번 이거 바로 직전 시간에 한 내용이다. 이제 도전해봐. 원리학계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저번 시간에 그렇게 시간 한참 했는데. 좀 쉬었다 하자. 더 끌면은 쉬는 시간 애매하다.
현아 혹시 학교 프린트 가지고 있냐? 학교에 있어. 응? 학교에 있어. 없어. 태현이 혹시 부교재 쪽 봤어? 계속 똑같은 것만 넣어놨어? 아니면 다른 것도 섞여 있어? 저 그 똑같은 거밖에 못 봤어요. 제가 앞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봤어? 확인해봤는데 동아출판사 니네 교과서 교재하고 자료가 맞아. 그걸로 수업한 적 있어? 아니 그 한두 문제씩 쌤이 그 크롬북으로 무슨 뭐 올려가지고 거기서 풀게는 했었어요. 숙제를 냈다는 얘기야 그냥? 풀어준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냥 풀라고. 크롬북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오늘 배운 범위에 있는 그 내용에서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를 찍어서 쌤이 올려주면 그냥 거기다가 푸는 거. 수업 시간에 태블릿 꺼내놓고 하는 거야? 네. 수업 시간에 풀게 하는 거라고? 네. 첫 번째 첫 세트만 좀 했다는 얘기네? 그냥 그 배운 범위에서 한 개씩만 했어요. 어쨌든 첫 번째 세트가 넘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직. 네. 봅시다. 문제가 913번이나 916번은 개념원리 문제가 거의 똑같다 그지? 똑같아. 개념원리 확인 체크 있던 필수 예제 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확인 체크 필수 예제. 913 읽어보자. 과수원에서는 사과 생산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린다. 매년. 전년도 생산량에 비해서
몇 배를 한 만큼을 다음 연도에 생산한다는 소리야. 계속 전년도 기준으로 정확히 몇 배, 일정한 비율. 그 일정한 비율을 우리는 R배라고 보면 돼. R배. 앞에 연도에서 A를 생산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AR 생산했다는 소리야. R배. 그 다음에는 AR 제곱배, AR 제곱 생산 이런 식으로. 그지? 2014년부터 17년까지 생산량은 2,000톤, 2018부터 22까지 생산량은 2,500톤. 이렇게 주어져 있고 2023년 생산량이 13년도 생산량의 몇 배인가 물었으니까 그때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좀 써면서 가는 것도 있잖아. 2013, 14, 15, 16, 17까지가 2,000톤, 18부터 22년도까지가 2,500톤. 보면 이게 정확히 5개 항이잖아. 5개야, 5개. 그지? 그럼 이제 S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항을 나이를 쓰는 게 낫다는 소리야. 처음 5년간의 생산량은 2013년도의 생산량을 A라고 설정을 하면 그 다음 년도는 계속 R을 곱해서 쓰면 될 거라고. 그지? 계속 쭉. 그지? 그러면 2017년도는 이제 5번 장이니까 AR 4제곱이고 18년도는 6번 장이니까 AR 5제곱이고 얘가 정확히 10번 장이거든. 10번 장 AR 9제곱. 얘가 11번 장이야. 11장. 얘는 AR 10제곱 되겠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더하고 여기서 몇까지를 또 따로따로 더해서 각각의 식을 작성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AR 더하기 AR 4제곱까지 더한 결과는 2,000톤이고 AR 5제곱부터 이렇게 해서 AR 9제곱까지 더한 결과는 2,500톤이다 준 겁니다. 한 아래식에서 이제 R 5개 묶어낼 거란 소리야. R 5개 묶어내주면 A 더하기 AR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값이 정확히 얘랑 똑같은 모양이다 보니까 2,000톤이 됩니다. 그게 2,500이야. 그러면 R 5쪽 구해진 거지? 2,000분의 2,500이니까 뭐 20분의 25고 4분의 5겠지? 4분. 여기까지 확인되고. 자, 질문은 23년도 생산량인 AR 10제곱이 2013년도 생산량인 A의 몇 배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몇 배냐고 물었어. 몇 배. 당연히 R 10제곱 배겠죠? 이거 물어본 거야. R 5제곱이 4분의 5니까 R 10제곱은 4분의 5를 제곱한 거니까 16분의 25 제곱 25는 100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되게 쉬워. 916번은 해봐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이제 매년 한 번씩 넣는 적금에 대해 배웠다면 여기서 이제 매월 한 번씩 넣는 겁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매월 초 잘 확인하시고 12개월 부었고 12개월 후 얼마가 될 것인가. 목표 금액이 100만 원이야, 그지? 연습할 때는 표를 좀 그리면서 하기를 추천한다고 그랬지? 네. 첫 번째 넣은 돈이 12개월 후에 얼마가 돼 있고 1년 후란 말은 12개월 후란 소리야.
이온 어디였지? 내가 쳐니까 칸마다 왼쪽에서 넣겠다는 소리야. A1을. 그걸 A를 찾는 거야 지금부터. A를 이용해서 12개월 말에 적금의 원리합계를 표현하면 될 건데, 처음 적립한 A1은 12개월에 이자를 줄 거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0.01입니다. 1%란 말은 0.01로 환산될 거고, 그치? 곱하는 수는 1 플러스 0.01이어야 돼. 이게 정리하면 이게 A 곱하기 1.01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노원도는 이자가 한 번 빠지잖아. 11개월 줄 거예요. 잘못 썼다. 여기 12개월. 여기가 11번. 그지? 이렇게 준다고. 마지막 넣은 돈 A1 이자 한 번 줄 거잖아. 한 달 이자 줄 거니까 1.1제곱. 그 바로 앞에 넣은 돈 A1은 두 번 줬겠죠. 두 번. 그래서 여기 쓰면 A 곱하기 1.1의 모제곱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걸 다 더하는 게 적금의 원리합계고, 그게 100만 원이 되고 싶은 거야. 보면 이제 이쪽이 첫째 항으로 보겠죠? 얘가 첫째 항. 그리고 1.1이 공비겠지? 항수는 몇 개? 12개월. 그래서 원리합계는 공비가 1.1이니까 1.1에서 마이너스 1 한 것분에 첫째 항은 A 곱하기 1.1 이 첫째 항. 그다음 1.1에 대해서 항수는 12개 하나 빼고, 여기까지가 100만 원이 되고 싶은 거야. 100만 원. 100만 원. 단위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는 A1이다. 원. A1. 여기 단위가 A는 1이고 얘는 만이니까 한글로 100만 쓰거나 아니면 0을 4개 붙여야 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연산 차차 할 건데, 이게 0.1분의 1.1이야. 0.1분의 1.1은 10분의 10 곱하면 정확히 11 되겠지? 11. A 곱하기 11 곱하기 1.1의 12제곱은 문제에서 1.13이라고 했습니다. 1.13에서 1 빼면은 0.13이 되고, 그것이 100만이 되고 싶은 거야. 100만 일단. 자, 그러면 A가 뭐냐 그러면 100만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 하시고, 이게 100분의 13인데 역수 13분의 100 곱하였잖아. 그치? 이거 열심히 정리하겠네. 더럽다, 그치?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반올림 잘해서 답을 써야 돼. 100만이니까 0 4개 붙이고 진짜 계산해야 돼. 뭐 시험 때는 저렇게 더럽게는 안 될 것 같지? 자, 이렇게 마친다. 마치고 없습니다. 등비수열 까먹기 전에 한번 복습해 놓는 게 미래를 위해 좋을 거야. 수업 때는 덮을 거야. 자, 시험 교재, 시험 부교재? 부교재?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면, 개념원리랑 RPM을 했어잉? 했어. RPM이 반도 안 풀린 사람도 많긴 한데 했어.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40일 남았단 말이야. 40일간의 책 반 권을 풀어야 돼. 어떤 책을 고르든가, 그치?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라이트 세는 RPM보다 오히려 좀 더 쉬워서 그냥 센을 할까. 아니, 맞불은 너무 많아서 안 돼. 너무 많아서 안 돼. 센을 할까 하다가 센은 스텝 3를 풀 거 아니면 센은 또 굳이라는 생각도 들고.
스텝 3 풀기엔 또 힘들어 이쪽 반은. 네. 그래서 쌤도 좀 배제를 했고 하다가 두 가지 중에 고르다가 그냥 고쟁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고쟁이. 고쟁이라는 책 들어는 봤지? 들어는 봤지? 네. 고쟁이 책 쉬운 책 아니야. 꽤 어려워. 어려운데 스텝 1, 스텝 2, 스텝 3도 있어. 단원별로. 스텝 1은 평이합니다. 교과서 수준 정도. 스텝 2가 약간 활용이 돼 있고 스텝 3가 이제 꽤 어려워. 그래서 수업 목표 여기까지 말하는 거 이쪽 반은. 여기까지. 여기서 난이도별로 좀 돼 있어서 어떤 친구는 스텝 1까지 좀 확실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어떤 친구는 스텝 2까지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좀 합시다. 책은 사기를 바래. 오늘 숙제 같은 경우는 내가 프린트를 해줄 건데 책은 사기를 바래. 그리고 정확히 책 이름이 고쟁이 내신 잡는이니까 어떨 수가 내신 잡는 고쟁이 뭐 유형인가 돼 있을 거예요. 유형. 잠깐만. 유형 내신 고쟁이다. 유형 내신 고쟁이. 유형 내신 고쟁이. 알겠지? 참고서 하는 거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사서 다 안 풀면 아까운 거지. 사서 공부하는 건 아까운 거 절대 아니야. 사라고 그냥 하는데 해설 때는 그랬지. 내가 빠른 답을 주셔도 해설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맞긴 하지. 예은이 밥지 내가 지금 밥지 준 사람이 너 정신 없지? 밥지 줬나? 몇 년 전에는 이제 고쟁이가 약간 이름을 잘 모르는 시절에는 약간 듣보잡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고쟁이가 약간 꽤 좋은 참고서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 수학에서 상위권 애들한테는 꽤 좋대. 그 스텝 3가 문제들이 좀 어렵거든. 내가 좀 봐도 난이도별로 잘 돼 있어. 뭐 이를테면 주제별로 뭐 쉬운 문제, 중간 어려운 문제 쭉 있는 게 아니고 스텝은 쭉 한 단원 쭉 가 있고 또 그다음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스텝 1 문제만 쭉 있고 스텝 2 문제만 쭉 있고 그래. 오늘 중도는 삼각함수 앞부분 삼각함수 그 그래프 앞에까지 스텝 1이야. 부채꼴부터 해가지고 그래프 끝까지 삼각 부등식까지. 삼각함 활용만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스텝 1은 5장밖에 안 돼. 막상 풀려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게. 스텝 2 풀 때가 좀 빡세. 보니까 삼각함수만 보면은 스텝 2가 한 80개쯤 되는 것 같아요. 80문제. 그리고 지금 이 번호가 지금 앞에가 275라는 말은 이제 앞에 지수로고 지수하고 요구함수가 274문제 있겠지. 근데 그 중에 뭐 스텝 3를 또 빼면은 한 200문제 좀 넘을 것 같고, 그지? 양이 많진 않아. 네, 양이 많진 않아. 뭐 셀프 테스트를 하고 쭉 풀어 이제 풀 시간을 줘야지 지금부터. 뭐 동경이라는 말은 잘 기억할 거야. 동경은 선이야 선.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시초선. 이렇게 하면 이게 동경이야. 여기 P라고 하고 나서 P 여기부터 X로 쓰잖아. 동경 OP란 말하잖아. 동경 OP는 이 선이야 선이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OP까지 회전하는 각 이게 세타. 이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그리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일반각 표현법. 보통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그냥 쓰는데 일반각은 어떻게 썼어?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알파도였죠? 알파도. 알파라는
알파의 어떤 범위를 주죠. 0도에서부터 알파만 썼으니까 알파는 0도에서부터 360 미만의 각 이렇게 주잖아. 그지? 이게 여기 세타를 썼다고 이게 세타가 2, 4분면의 각 아니지. 360도 안쪽의 각이란 말은 아니야. 일반 각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랬다가 360도라는 것을 이제 포도법으로 바꾸면은 2파이 라디안 되죠. 그래서 2파이의 n배 더하기 뭐 뭐랄까 여기는 뭐라 하지? 알파 라디안? 도가 아니고 표현이 좀 그렇다. 베타라고 할까? 이때는 베타라는 각은 0에서부터 2파이 라디안 안쪽의 각으로 표현하죠. 뭐 부채꼴 넓이나 호의 길이나 이런 거는 기억하겠지. 유형별로 왜 이제 필요한 공식 같은 거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뭐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개념을 들고 다녀.